2025년 5월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 화재, 2023년 7월 경북 예천 산사태, 2022년 서울 강남역 일대의 대규모 침수. 기후와 사회 변화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예방의 체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피해 관련 연구나 정책은 대부분 지역 단위 위험성 분석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홍수 위험성 지도나 피해 현황 지도를 보면 행정구역별 중심의 정보는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죠. 하지만 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공간이자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건축물 내부와 그 인접 공간입니다. 2022년 강남역 침수 당시 인근 대부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한 빌딩은 차수벽을 세워 홀로 침수를 막아내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같은 지역, 같은 조건에서도 건축물의 특성,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건축물 단위의 이해와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IoT와 ICT 기술의 발전으로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재난 리스크 분석에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로 정량적인 리스크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와 홍수 등 재난에 대응하는 건축물 리스크 분석 모델을 선행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산사태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건축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재난 리스크 분석 모델은 각 재난별로 개별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의 분석 결과를 건축물 단위로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화재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침수에는 취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침수 위험성은 낮지만 산사태에는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리스크 연계를 위해 세 가지 재난, 화재, 홍수, 산사태를 A, B, C로 두고 각각 혹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건물에 미치는 복합 영향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건물의 위험도는 8가지 조합으로 분류되겠죠. 이 분류를 통해 재난 유형별 조합에 따른 위험도를 식별하고 건축물별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었던 화재 홍수 리스크 모델은 데이터 구축, 모델 개발 및 검증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는데요. 우선 화재 홍수 발생, 피해 비용 데이터를 건축물 대장 정보와 연계하고 건축 연도, 층수, 구조, 용도 등 독립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키고 필요에 따라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과 테스트를 통해 최종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물 동별로 재난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80%에서 90%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하여 향후 개별 건축물 동에 대한 재난 리스크 분석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의 정확도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박사님. 기존 연계 분석 결과인 건축물 홍수와 화재 리스크 지도만 봐도 내가 살고 있는 혹은 내 소유의 건물을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어요. 산사태 리스크 분석 모델도 건축물 단위로 분석이 가능했나요? 그렇습니다. 산사태 리스크 분석 모델은 먼저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민감 지역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합니다. 이후 산사태 피해 범위 추정도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의 라하르 모델을 이용해 토성류의 이동 경로와 범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된 건축물 중 피해 우려 대상을 식별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한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사태 리스크는 건축물 자체의 구조나 속상보다는 입지 조건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산사태는 입지 리스크가 큰 재난이다 보니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담당 기관과 설계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인자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말씀대로 건축 행정 정보와 연계하면 이 연구의 효용성이 정말 높아질 것 같은데요. 실제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나요? 네,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이 분석 모델을 적용한 결과 총 32,079개의 건축물 중 화재, 홍수 리스크가 높은 건축물은 48동, 화재, 산사태 리스크가 높은 건축물은 47동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지역 설정, 점검 항목 설정,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간 정보와 건축물 데이터 간 연계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주소 체계가 다르고 공통 표준을 지키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아 호환성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선 향후 데이터 표준화와 기관 간 연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리스크 분석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재난 예측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건축물 단위의 재난재해 데이터 통합과 종합 분석 필요성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고, 이를 위해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건축물 생애 이력 시스템을 통해 화재, 침수, 산사태 사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분석, 경보, 긴급 점검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이 손쉽게 우리 집은 안전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단위의 재난 위험 확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홍수, 산사태뿐 아니라 폭염, 태풍, 지진까지 아우르는 건축물 단위 통합 안전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체계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는 재난 리스크 앞에 더 철저한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역 중심에서 건축물 단위로 재난 분석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과 예산, 데이터의 정확도가 더해진다면 더 안전하고 정교한 도시 설계가 가능해지겠죠.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도시 공간과 건축물을 먼저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